교재 381페이지에 환매입니다. 환매. 자, 먼저 의미 구조를 사례를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봐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 X부동산의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을이라는 사람과 매매라는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요. 동시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돌려 사겠다라고 계약을 체결을 해요. 환매도 역시 계약입니다. 다만 우리 민법에 따르면요, 이 매매계약과 환매계약은요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얘는 강행규정이다라는 거. 특이하다, 그죠? 뭐가 특이하냐? 제가 우리 채권편, 즉 계약법에 나오는 규정은 원칙적으로 강행규정이에요, 임의규정이에요? 임의규정. 그러니까 우리 왜 아까 우리 담보 책임 이런 거 있잖아요. 전부 다 특약으로 배제하거나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은 전부 다 임의규정이야. 그런데 지금 여기 환매에 나오는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일단 그게 특이해요. 그러니까 시험에 출제자들의 이분을 빠뜨리지 않고 당연히 출제를 합니다. 환매가 시험에 나오면요 절대 빠지지 않죠. 자, 그러면 왜 환매는요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하느냐? 우리 채권편, 즉 계약법에 나오는 강행규정이 딱 두 군데서 등장을 합니다. 하나가 환매고요, 또 하나가 임대차. 왜 강행규정으로 하느냐? 사회적 약자 보호 때문에요. 제가 여러분 왜 환매라는 우리 환매계약 굳이 팔면서 왜 돌려 사기로 이렇게 계약을 하느냐? 뭐 때문에요? 돈이 필요해서요. 돈이 필요해서요. 무슨 이야기냐면 만약에 X라는 부동산의 가치가 1억이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얘가 갑이 1억짜리 X 부동산 가지고 있어요. 자, 은행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해봅니다. 1억은 다 빌려줍니까? 안 빌려줘요. 왜 안 빌려주냐면 은행이 아무리 1순위로 자기가 저당권, 근저당권을 설정받는다 하더라도요 항상 자기보다 먼저 배당받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법 규정에 따라서요. 제일 먼저 뭐 가져가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경매비용, 실행비용. 얘는 공익비용이야. 모든 채권자들을 위한 비용이에요. 그래서 얘를 제일 먼저 배당을 해줘요. 그 다음에 또 공익비용이 하나 더 있다, 그죠? 뭐? 저당물의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 청구권. 저당 목적물을 새로 넘겨받으신 분이 거기다가 필요비, 유익비를 투하를 해서 물건의 가치를 높였다 이 말이지. 그러면 더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되겠죠. 그러면 역시 모든 낙찰 대금이 클수록 모든 채권자들에게 유리해요, 유리하지 않아요? 유리합니다. 공익비용이다, 그죠? 그래서 저당물의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 청구권은요 우리 법에서 우선 변제라는 표현도 쓰지 않습니다. 우선 상환해야 한다라고 돼요. 우선 상환. 공익비용이니까 먼저 주더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공부하시게 될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소액임차인들의 소액임차 보증금, 그 다음 3순위입니다. 아까 제가 경매비용 1순위고요. 그 다음에 저당물의 제3취득자 비용상환 청구권 2순위고요. 그 다음에 3순위가 우리 소액임차 보증금, 소위 이야기하는 최우선 변제입니다. 얘부터는 이제 변제라는 표현을 쓰죠.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상 3개월치 임금, 3년치 퇴직금 이런 것들 3순위로 동순위로 같이 먼저 배당해 줍니다. 아직도 은행 차례가 아니에요. 그 다음 뭐 조세 채권 중에서요 당해세 우선 원칙에 따라서 당해세 먼저 배당해 줍니다. 그러고 은행이 돈을 배당받아요. 1순위 저당권자가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 1억짜리 부동산을 얘가 아무리 담보 제공한다 하더라도 내가 1억을 못 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갑이 아예 어떻게 하느냐면 얘를 팔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금을 받아요. 즉 이걸 얘가 팔아버리는 거죠. 팔아버리고, 자, 팔아버리니까 매매 팔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목적물 이제 누가 쓰는 거예요? 매수인 얘가 쓰는 거야. 얘가 점유를 하면서 사용 수익을 하는 거죠. 사용 수익이라는 게 과실입니다. 지가 과실 가져간다 이 말이지. 대신에 얘는 뭘 줘요?
매매 대금을 줍니다. 돈을 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얘는 대금을 받았으니까 그 대금에 대한 이자, 사용이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얘가 대금 받아가지고 다른 데다 또 빌려주면서 이자 받을 수도 있잖아. 그럼 얘도 과실이거든. 과실, 열매. 얘도 과실이야. 그러면 서로 간에 이 과실은 서로 간의 과실을 가져가니까 퉁친다 그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해요? 상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들 둘은 서로 상계 처리해버리고요. 따라서 매도인은요, 나중에 돌려 살 때 뭐만 주시면 됩니까? 뭐 주시면 돼요? 예, 매매 대금, 즉 을이 갑에게 지급한 매매 대금, 가령 1억 원 매매 대금, 거기다가 플러스 매매 비용, 즉 매수인이 이거 취득할 때 들어갔던 비용이 있잖아요. 예, 사실 얘는 돈을 융통할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매매 비용 얘까지 주고 돌려 산다 이 말입니다. 누가요? 갑이요. 자, 이제 용어. 갑이 파시는 분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 갑을 뭐라고 하죠? 매도인. 을이 사시는 분이에요. 매수인. 자, 그 다음 환매. 매매계약과 반드시 동시에 하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환매특약을 하였다. 자, 이 환매특약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예요. 강행규정. 반드시 동시에 하라 이 말이죠. 그러면 돌려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여러분? 돌려 살 수 있는 사람? 누구? 여기 지금 와 있어요. 자, 돌려 살 수 있는, 여러분, 돌려 살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네, 매도인. 그래서 얘를 우리는 환매권자라고 합니다. 환매권자. 자, 여러분, 환매권. 환매특약, 환매계약 같은 말이에요. 근데 왜 환매는 특약이라고 굳이 표현을 하느냐면 반드시 매매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부수적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환매를 특약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만 환매계약이라고 표현하거나 환매약정이라고 표현해서 틀린 표현 아니에요. 환매도 역시 계약이다 그죠. 그러면 환매라는 계약을 통해서 나온 권리, 환매권. 얘는 계약을 통해서 나온 권리니까 채권입니까? 물권입니까? 채권. 꼭 기억하시자고. 여러분, 계약을 통해서 나온 권리는 오로지 그 계약의 상대방에게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채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권리 주장 못해요. 예. 따라서 요 환매권은 환매라는 계약을 통해서 나온 권리니까 채권이다. 따라서 채권이니까 원칙적으로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권리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따라서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다.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면 대항력이 있다라고 표현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권리 주장 못하면 얘는 대항력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환매권은 채권입니다. 환매라는 계약을 통해서 나온 권리, 채권. 따라서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만 우리 법에 따르면요, 이 환매권은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등기. 할 수 있다는 거지 하여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환매권도 등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등기를 하게 되면 이때는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대항력이 생긴다. 그래서 환매가 시험에 나오면 거의 이 부분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환매권은 계약을 통해서 나온 권리, 채권이다. 다만 등기하게 되면 대항력이 생겨요. 등기하게 되면 제3자에게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를. 자, 그 다음에요. 다시 여기 오셔가지고 환매는 아까 제가 강행규정 두고 있습니다. 강행규정. 그래서 반드시 동시에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민법에 따르면요, 환매기간 역시 강행규정입니다. 몇 년을 넘지 못한다. 부동산의 경우에 몇 년? 5년을 넘지 못한다 라고 강행규정을 둡니다. 따라서 만약에 환매기간을 7년으로 정했다면 5년으로 단축되는 겁니다.
강행규정. 몇 년을 넘지 못한다고요? 5년을 넘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앞에서 또 5년을 넘지 못한다라고 했던 게 있었는데, 5년을 넘지 못한다? 네,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 공유자들 간에 우리는 일정 기간 공유물 분할하지 말자라는 특약할 수 있죠. 네, 그 특약, 이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은 몇 년을 넘지 못한다? 5년을 넘지 못한다. 거기도 5년. 얘도 5년. 환매 기간은 몇 년을 넘지 못한다고요? 5년. 우린 부동산을 전제로 합니다. 5년을 넘지 못한다. 역시 강행 규정이다라는 거. 자, 그러면 등기부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환매권에 대해서 살펴봐요. 자, 가령 어떤 X라는 부동산 등기부 갑구에 순위번호 1번 소유권 보존 소유자 갑, 현재 갑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걸 을에게 매매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환매 특약을 합니다. 자, 그러면 등기는 먼저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부터.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항상 등기 형식을 주등기로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그래서 순위번호 2번 이렇게. 순위번호 2번 소유권 이전. 소유자 을. 그 다음 환매 특약. 환매 특약도 여러분 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 환매 특약. 그럼 환매권자는 누구죠? 지금 여기 사례에서 돌려서 할 수 있는 사람? 갑이다, 그죠? 매도인. 매도인이 환매권자예요. 항상 우리 등기부 마지막에는 권리자 기재예요. 등기부 마지막에는 권리자. 근데 권리자 기재하지 않는 우리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었다, 그죠? 뭐? 지역권. 지역권은 권리자 기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 환매 특약 등기는 여러분 보세요. 위에 우리 소유권,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이 환매 특약 등기는 서로 간에 연관성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법에서 얘는 순위번호 3번이에요? 2-1이에요? 2-1, 즉 부기등기 형식으로 한다. 2-1 부기등기 형식으로 하죠. 자, 여러분 소유자 누굽니까? 지금 현재 여기까지 소유자 누구예요? 네, 을이에요. 여러분 지금 환매특약 여기 팔았어. 소유자 누구예요? 을. 너무 당연한 걸 물어봐서 당황하셨죠. 네. 자, 그 다음에요. 그럼 이 환매특약 등기는 나중에 갑이 을에게 뭘 주고 돌려 샀느냐면 을이 주셨던 매매대금. 그 다음 을이 매매하면서 들어갔던 매매 비용. 이걸 주고 돌려 사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요? 갑이 나중에 을에게 요 돈을 주고 돌려 산다 말이죠. 을이 자기한테 줬던 매매 대금과 그 매매하면서 들어갔던 비용, 이걸 그대로 고스란히 을에게 주고 돌려 삽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원칙적으로 우리 환매의 경우에 환매권자는 을에게 대금 받았으니까 대금에 대한 이자도 지급해야 한다. OX? X. 틀린 거 아시겠죠? 예. 왜? 이자하고 얘는 사용수익하니까 이건 퉁친다. 예, 상계 처리한다 이 말이지. 따라서 이자는 주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 필수적, 얘는 등기부에 그래서 반드시 필수적 기록사항이다. 우리 필수적으로 등기하셔야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대비 기억나세요? 예, 목범, 요목범, 금범, 차범, 채채 대비 해서 아마 곧 바로 다음 주에 등기법 시간에 하실 거예요. 기억해 두시자고요.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은 필수적 등기사항이다. 왜? 이 돈 주고 돌려 사셔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게 용어가 안 돼서 시험에 자꾸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환매권자가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되는 이 환매 대금에는 매매 비용을 포함한다. OX. 자, 지금 제 말이 너무 빨랐나요? 다시. 환매권자가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되는, 현재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되는 환매 대금에는 매매 비용을 포함한다. OX. O입니다. O입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이 돈을 다 합쳐서 얘를 뭐라고 표현해요? 환매 대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돈을 합쳐서 뭐라고 한다고? 환매 대금. 그래서 이 환매 대금에는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을 포함한다 이 말이죠. 이 돈 주고 돌려 사신다 이 말이야. 용어 알아두시자고요. 예. 근데 환매 대금에는 그 이자를 포함한다 그러면 OX, X다 그죠. 자, 그다음 그러면 지금 환매 특약 등기까지 했습니다. 따라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여기 제3자에게 여러분 대항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만약에 지금 여러분 소유자 누구예요? 을이야. 소유자 을이에요. 그러면 얘가 다른 사람의 예를 들어서 순위번호 3번 뭐 소유권 이전 소유자 병에게 팔아버렸어. 병에게 팔았습니다.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무슨 등기가 돼 있건 간에 꼭 기억해 두세요. 뭐 환매특약 등기가 돼 있건 가등기가 돼 있건 뭐 가처분 등기가 돼 있건 무슨 등기가 돼 있건 간에 일단은 현재 소유자는 처분행위할 수 있다 없다? 있다를 팔아버려. 자,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병에게 대금을 주고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생각해 보자고. 지금 소유권이 병에게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갑이 병에게 이 매매 대금, 을이 지급했던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 얘가 필수적으로 등기돼 있다고. 그러면 등기가 돼 있으면 대항력 생긴다고. 다른 사람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고. 자, 그러면 갑은 병에게 이 을이 지급했던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을 주고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대항할 수 있다는 게 그 의미입니다. 만약에 얘가 환매특약 등기를 안 했어. 환매특약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을이 다른 사람 병에게 팔아버렸어. 그러면 자, 병에게 환매권을 주장 행사할 수 있다. OX, X다. 왜? 채권이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등기의 의미, 나중에 우리 또 제가 이 임대차에서 또 한번 그 부분을 언급을 할 건데, 임차권도 채권이거든요. 그럼 원칙적으로 소유자 바뀌면요, 이제 우리 주임법 상임법 말고 민법상 임대차, 원칙적으로 소유자 바뀌면 그 소유자에게,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 주장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자, 얘가 소유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금 X라는 건 주택도 아니고 상가도 아닙니다. 지금 이 X라는 부동산, 얘가 임대인, 얘가 임차인. 가령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했습니다. 임대차의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했어. 한 1년 정도 지났어.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이걸 소유권을 병에게 양도를 합니다. 자, 새로운 소유자, 얘를 우리는 제3취득자라고 해요. 자, 그럼 이 경우에 이 병이라는 애가, 자, 이제 내가 소유자니까 너 나가라고, 자, 인도를 비워줘라고 청구합니다. 자, 인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 설령 계약기간이 남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채권. 누구에게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죠? 갑에게만. 다른 사람에게는 권리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나가라고 하면 설령 계약기간이 남았다 하더라도 나가셔야 돼. 얘한테는 임차권 주장 못해. 다만 이 경우에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양도 넘김으로 인해서 약속을 못 지켰죠. 뭐 2년간 내가 2년간 쓸 수 있도록 해주기로 했는데 그 약속을 못 지켰어. 따라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면 변론으로 하고요. 얘는 비워달라고 하면 나가셔야 된다. 채권이니까요. 그럼 안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뭐 하시면요, 등기. 이제 여러분 등기 그 대항력 그 개념을 좀 아시겠습니까? 등기만 하게 되면 누구에게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대항력 생긴다. 아시겠죠? 예. 현재 환매특약 등기했습니다. 등기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환매권 다른 사람에게도 주장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래서 을이 다른 사람한테 팔더라도 이제는 안심이야. 얼마든지 그 사람한테 환매권 주장할 수 있거든. 등기가 돼 있으니까.
자, 근데 다행히 안 팔았어요. 예, 그래서 갑이 이제 환매 기간이 도래가 돼서 을에게 을이 지급했던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을 지급하고 돌려 삽니다. 자, 순위번호 3번 소유권 이전. 소유자 갑. 요렇게 등기한다 이 말이죠. 꼭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항상 등기 형식을 어떻게 한다라고? 주등기. 자, 지금 갑이 환매권자가 돌려 샀습니다. 이 돌려 산 이 등기를 뭐라고 하느냐면, 표현 알아두세요. 돌려 산 등기를 환매권 실행 등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환매권을 행사했다 이 말이지. 실행 등기. 또는 환매권자의 권리 취득 등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시험에는요, 주로 권리 취득 등기라는 표현이 나와요. 다만 실행 등기라는 표현도 가끔씩 등장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이제 환매권 실행 뭐 말하는 줄 아시겠죠? 돌려 샀다 이 말이지.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갑이 돌려 샀어요. 필요 없어진 등기가 남아 있습니다. 뭐죠? 환매특약 등기. 여러분, 환매특약 등기 왜 해둔 거예요? 돌려 사기 위해서 해둔 거야. 이제 돌려 샀으니까 얘 필요 없어졌다, 그죠? 따라서 얘는 굳이 말소 신청하실 필요 없이 얘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등기법에서 직권말소 환관정말 가가수 기억나십니까? 그 얘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매권자의 권리 취득 등기 후 이 환매특약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얘는 직권말소다. 지금 이제 여기서 시험에 주로 지문으로 많이 등장을 하고요. 독립해서 한 문제로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가끔씩. 아시겠죠? 그러면 환매권이 이제 시험에 출제되면 출제 포인트. 일단 환매권은 사회적 약자 보호, 돈 빌리는 사람, 약자 보호 때문에 얘는 강행 규정이다. 환매라는 게 돈 빌릴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 돈을 융통할 목적으로 하는 거다. 그래서 강행 규정. 그래서 매매계약과 환매특약은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고 환매기간은 몇 년을 넘지 못한다? 5년을 넘지 못한다. 강행 규정이다라는 거. 요 부분이 이제 시험의 지문으로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환매권은 계약을 통해서 나온 권리니까 얘는 채권입니까? 물권입니까? 채권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환매권 주장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만 등기하게 되면 대항력이 생긴다. 그 다음 환매권자는 뭐만 주고 돌려 사시면 돼요?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 요걸 합쳐서 뭐라고 하죠?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을 합쳐서 환매 대금이라고 합니다. 얘만 주고 돌려 사면 된다. 이자는 따로 주실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자는 서로 상계 처리한다. 되셨죠? 네.